소림사의 지혜, 성공, 부, 기쁨을 부르는 나는 화건의 힘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과 부,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떤 비밀 전략이나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말해온 아주 간단한 두 단어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강력한 도구를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나쁜 소식을 접하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날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는 대신 단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의 방향을 직접 조각해 나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전사들, 위대한 수도자들, 그리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에 의해 검증된 고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핵심은 바로 나는 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나는 피곤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되뇌면 당신의 뇌는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낡고 비관적인 코드를 지우고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싶은 것을 뇌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는 이라는 말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에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과 분리된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명령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면 약함은 당신의 진실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멈출 수 없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생각,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한 모든 문장은 당신의 신경계에 하나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을 더 자주 걸을수록 길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당연하게 그 길로 향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같은 정신적 참호를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에겐 자질이 없어, 나에게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와 같은 똑같은 문장,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한계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인생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을 실패의 셔틀에 가두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당신을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는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뇌에 의심을 주입하면 뇌는 의심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뇌에 강력한 힘을 주입하면
뇌는 그 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며 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흡수합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하루 종일 마음이 산만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반응만 하게 되는지, 왜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손을 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도 아닙니다. 오직 고요함과 분명한 의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상태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상태를 조각하는 강력한 말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의 1000몇 분이 신성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즉 전사, 리더, 각 분야의 대가들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결코 운에 맡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조용히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와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통제권을 현실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 잠재의식, 그리고 존재 전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마주할 어떤 도전보다도 강하다. 도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도전도 당신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당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미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있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허한 자기 암시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는 하루의 가장 비옥한 순간을 활용하여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줄 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실패 없이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스스로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게 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을 흔들었을 상황이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놓쳤을 기회가 갑자기 명백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이제는 그저 통과해야 할 또 다른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계속해서 들려준 그 말들과 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할 때 거울 앞에 서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평온하다.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주저하며 속삭일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넌 이걸 진심으로 믿지 않아.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들은 그 주저함을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착각합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주저함,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백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 믿어온 모든 것,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된 모든 생각들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반대의 말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심을 너무나 많이 연습해서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너무나 자주 되뇌어서 풍요가 환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반복을 따르는 것이지 반복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안장에 앉았을 때 당신의 몸은 균형 잡는 법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죠. 핸들을 너무 꽉 쥐었고 다리는 어색하게 움직였으며 아마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첫 비틀거림 후에 이건 느낌이 이상해.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라고 말하며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은 그 기술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조차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근육이 기억했고 균형 감각이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페달을 밟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 비틀거림이야말로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할 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새로운 생각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항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말들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희미하고 오래된 믿음의 잡초들로 무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을수록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눈부신 깨달음의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 여전히 더 현실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새로운 진실을 조용히 매일 반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학생이 대가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용감해지며 길 잃은 자가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마법도 행운도 아닙니다. 한계에 갇혀 있도록 조건화되었던 마음이 이제 가능성을 믿도록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재배선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멈추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 오래된 믿음이 떠나가는 메아리입니다. 그 불편함은 새로운 믿음이 자라날 공간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신호를 기다리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에서 옵니다.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것에서, 증거가 도착하기 전에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기만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익숙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나는 강하다라고 반복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게 따라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방향을 따릅니다. 그러니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느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마침내 당신이 그것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감정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일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시도했던 다른 어떤 자기개발 프로그램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 구조를 완전히 재배선하는 작업이며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3가지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한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음성 메모를 활용하십시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을 들을 때 단순히 생각할 때와는 다른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양치질을 하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당신 자신의 진실에 몰입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흐르는 물은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흐름의 상징이 되고, 칫솔모는 치아를 깨끗하게 하듯 낡고 제한적인 믿음을 씻어냅니다. 둘째, 거울 명상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진실로부터 숨을 곳은 없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스승이 되어 모든 의심의 흔들림과 주저함의 순간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5일이나 16일쯤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새로운 확신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새로운 지침을 근본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셋째, 비상문구를 준비하십시오. 낡은 프로그래밍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할 때를 위한 심리적 구명줄입니다. 나는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을 주는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수용입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의심이 스며들 때 이 문장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이 도전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신경가소성의 생물학적 시간표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 새로운 사고 패턴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어색하고 어쩌면 어리석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실천들을 기억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 관리를 못해, 나는 항상 빚에 시달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결핍의 관점에서 돈에 대해 말할 때마다 스스로를 현재의 재정 상태에 머물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말하십시오.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돈의 통로다. 통로는 에너지가 저항 없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결핍에서 순환의 관점으로 돈과의 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채워진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풍요 속에서 작동하며 당신의 필요는 항상 채워진다는 더 깊은 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코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30일간의 도전이 끝나갈 무렵 당신은 이 선언들이 더 이상 확언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있던 자리에 고요함이, 의심이 있던 자리에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릴 비옥한 땅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이라는 말이 당신이 사용하는 문장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진실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화의 여정은 항상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나는 선언을 지금 이 순간 하십시오. 그 말이 완벽할 필요도, 주변 환경이 이상적일 필요도, 당신의 믿음이 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미래의 어떤 버전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 소림사의 지혜, 성공, 부, 기쁨을 부르는 나는 확언의 힘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과 부,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떤 비밀 전략이나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말해온 아주 간단한 두 단어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강력한 도구를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나쁜 소식을 접하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날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는 대신 단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의 방향을 직접 조각해 나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전사들, 위대한 수도자들, 그리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에 의해 검증된 고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핵심은 바로 나는 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나는 피곤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되뇌면 당신의 뇌는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낡고 비관적인 코드를 지우고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싶은 것을 뇌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는 이라는 말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에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과 분리된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명령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면 약함은 당신의 진실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멈출 수 없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생각,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한 모든 문장은 당신의 신경계에 하나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을 더 자주 걸을수록 길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당연하게 그 길로 향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같은 정신적 참호를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에겐 자질이 없어, 나에게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와 같은 똑같은 문장,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한계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인생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을 실패의 셔틀에 가두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당신을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는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뇌에 의심을 주입하면 뇌는 의심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뇌에 강력한 힘을 주입하면 뇌는 그 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며 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흡수합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하루 종일 마음이 산만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반응만 하게 되는지, 내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손을 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도 아닙니다. 오직 고요함과 분명한 의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상태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상태를 조각하는 강력한 말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에 1000몇 분이 신성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즉 전사, 리더, 각 분야의 대가들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결코 운에 맡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조용히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와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통제권을 현실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 잠재의식, 그리고 존재 전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마주할 어떤 도전보다도 강하다. 도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도전도 당신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당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미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있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허한 자기 암시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는 하루의 가장 비옥한 순간을 활용하여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줄 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실패 없이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스스로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게 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을 흔들었을 상황이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놓쳤을 기회가 갑자기 명백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이제는 그저 통과해야 할 또 다른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계속해서 들려준 그 말들과 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할 때 거울 앞에 서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평온하다.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주저하며 속삭일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넌 이걸 진심으로 믿지 않아.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들은 그 주저함을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착각합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주저함,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백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 믿어온 모든 것,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된 모든 생각들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반대의 말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심을 너무나 많이 연습해서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너무나 자주 되뇌어서 풍요가 환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반복을 따르는 것이지 반복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안장에 앉았을 때 당신의 몸은 균형 잡는 법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죠. 핸들을 너무 꽉 쥐었고 다리는 어색하게 움직였으며 아마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첫 비틀거림 후에 이건 느낌이 이상해.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라고 말하며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은 그 기술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조차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근육이 기억했고 균형 감각이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페달을 밟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 비틀거림이야말로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할 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새로운 생각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항은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말들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희미하고 오래된 믿음의 잡초들로 무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을수록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눈부신 깨달음의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 여전히 더 현실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새로운 진실을 조용히 매일 반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학생이 대가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용감해지며 길 잃은 자가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마법도 행운도 아닙니다. 한계에 갇혀 있도록 조건화되었던 마음이 이제 가능성을 믿도록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재배선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멈추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 오래된 믿음이 떠나가는 메아리입니다. 그 불편함은 새로운 믿음이 자라날 공간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신호를 기다리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에서 옵니다.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것에서, 증거가 도착하기 전에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기만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익숙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나는 강하다라고 반복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게 따라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방향을 따릅니다. 그러니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느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마침내 당신이 그것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감정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일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시도했던 다른 어떤 자기개발 프로그램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구조를 완전히 재배선하는 작업이며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3가지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한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음성 메모를 활용하십시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을 들을 때 단순히 생각할 때와는 다른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양치질을 하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당신 자신의 진실에 몰입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흐르는 물은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흐름의 상징이 되고, 칫솔모는 치아를 깨끗하게 하듯 낡고 제한적인 믿음을 씻어냅니다. 둘째, 거울 명상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진실로부터 숨을 곳은 없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스승이 되어 모든 의심의 흔들림과 주저함의 순간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5일이나 16일쯤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새로운 확신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새로운 지침을 근본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셋째, 비상문구를 준비하십시오. 낡은 프로그래밍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할 때를 위한 심리적 구명줄입니다. 나는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을 주는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수용입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의심이 스며들 때 이 문장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이 도전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신경가소성의 생물학적 시간표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 새로운 사고 패턴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어색하고 어쩌면 어리석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실천들을 기억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 관리를 못해, 나는 항상 빚에 시달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결핍의 관점에서 돈에 대해 말할 때마다 스스로를 현재의 재정 상태에 머물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말하십시오.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돈의 통로다. 통로는 에너지가 저항 없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결핍에서 순환의 관점으로 돈과의 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채워진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풍요 속에서 작동하며 당신의 필요는 항상 채워진다는 더 깊은 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코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30일간의 도전이 끝나갈 무렵 당신은 이 선언들이 더 이상 확언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있던 자리에 고요함이, 의심이 있던 자리에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릴 비옥한 땅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이라는 말이 당신이 사용하는 문장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진실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화의 여정은 항상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나는 선언을 지금 이 순간 하십시오. 그 말이 완벽할 필요도, 주변 환경이 이상적일 필요도, 당신의 믿음이 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미래의 어떤 버전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소림사의 지혜, 성공, 부, 기쁨을 부르는 나는 확언의 힘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과 부,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떤 비밀 전략이나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말해온 아주 간단한 두 단어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강력한 도구를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나쁜 소식을 접하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날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는 대신 단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의 방향을 직접 조각해 나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전사들, 위대한 수도자들, 그리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에 의해 검증된 고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핵심은 바로 나는 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나는 피곤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되뇌면 당신의 뇌는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낡고 비관적인 코드를 지우고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싶은 것을 뇌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는 이라는 말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에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이 나는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과 분리된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명령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면 약함은 당신의 진실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멈출 수 없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생각,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한 모든 문장은 당신의 신경계에 하나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을 더 자주 걸을수록 길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당연하게 그 길로 향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같은 정신적 참호를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에겐 자질이 없어, 나에게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와 같은 똑같은 문장,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한계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인생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을 실패의 셔틀에 가두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당신을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는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뇌에 의심을 주입하면 뇌는 의심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뇌에 강력한 힘을 주입하면 뇌는 그 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며 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흡수합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하루 종일 마음이 산만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반응만 하게 되는지, 왜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손을 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도 아닙니다. 오직 고요함과 분명한 의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상태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상태를 조각하는 강력한 말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에 1000몇 분이 신성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즉 전사, 리더, 각 분야의 대가들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결코 운에 맡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조용히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와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통제권을 현실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 잠재의식, 그리고 존재 전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마주할 어떤 도전보다도 강하다. 도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도전도 당신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당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미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있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허한 자기 암시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는 하루의 가장 비옥한 순간을 활용하여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줄 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실패 없이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스스로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게 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을 흔들었을 상황이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놓쳤을 기회가 갑자기 명백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이제는 그저 통과해야 할 또 다른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계속해서 들려준 그 말들과 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의 의식은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할 때 거울 앞에 서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평온하다.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주저하며 속삭일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넌 이걸 진심으로 믿지 않아.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들은 그 주저함을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착각합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주저함,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백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 믿어온 모든 것,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된 모든 생각들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반대의 말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심을 너무나 많이 연습해서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